최근 폴란드에서 벌어진 나토 합동 대규모 훈련이 화제죠. 폴란드가 구매해 간 K2 전차가 이날 처음으로 불을 뿜었고 기가 막힌 명중률을 선보이며 유럽과 미국, 부럽지 않은 출중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오면서 한국한테는 이 훈련이 하나의 홍보의 장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날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 후 벌어진 일들을 시간순으로 모아봤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공개한 훈련 영상이 화제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 K9 자주포를 포함해 각종 기갑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기동훈련은 물론 사격훈련까지 진행했는데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데다가 폴란드 대통령이 이를 직접 참관까지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K2 2차 도입분 물량을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인도받는 등 방산 빅딜 계약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직도의 물량을 다 넘기고 나면 2차 계약을 따내는 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실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의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2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갑 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K2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포용 예광탄이나 풍산 M256 직사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K2 전차와 함께 막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폴란드 기갑 사단뿐만 아니라 나토군 역시 참여하여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군사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넘어 적침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협력한 군, 병력의 기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K9 자주포의 화력 지원을 받아 K2 전차로 전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연계에 더불어 해군이나 공군과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전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인 만큼 훈련에 참관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군 발전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39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폴란드 군대의 재건 및 기술 현대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K2와 K9에 세워놓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훈련을 벌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틀어막는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에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은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구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 자주포의 차체에다 영국산 포탑을 얹은 K9의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용국이 폴란드였던 데다
생산 역시 BA와 한화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크라프를 일종의 과도기적 존재로 취급해서 K9을 구매한 뒤엔 기존 보유분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버렸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라프에 더 많은 애정을 주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도 한 게 크라프가 급조되어 만들어진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포탑과 차체부터가 전혀 다른 DNA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여기에 더해 방호장치, 화재 진압장치, 전자장비, 직사 조준경, 심지어는 폴란드산 사통장치까지 조화롭게 통합시켜놨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크라프가 자주 국방의 첫 발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용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와전되어 심지어는 K9의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지의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A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한화도 현지에 생산 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9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의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런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K2 전차의 현지 생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레오파르트 시리즈의 창정비 및 개량, 차륜형 장갑차의 생산 경력이 있는 폴란드 현지 군수업체 WZM사가 선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는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을 비롯한 폴란드군의 핵심 인물들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K2 전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토의 군대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북동부 벵고르제보에 주둔하고 있는 제11포병연대에서 K9 자주포의 운용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개발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원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폴란드 군인들에게 2주 동안 K9의 운용 및 유지 보수 노하우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다고 하죠. 여기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자들은 여독과 경무로 지쳐서 초췌한 낯빛을 띠고는 있었지만 폴란드 포병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 준수는 폴란드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의 날에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 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FA-50GP가 폴란드 공군 라운드를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겠죠. 이번에 폴란드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 군의 유력 인사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등판에 참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자잘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만 진행되는 사업을 흔들 만한 목소리를 직접 나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이처럼 그것을 시기하고 헐뜯는 무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 한때 시장을 죄다 빼앗겼는데 자기들은 품질의 한계로 한국과 경쟁도 못 해보기 때문에 뿔이 날만도 하죠.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의 K2와 K9의 생산 시설이 자리 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 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준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 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배포인 것이죠. Przed chwilą pan prezydent zatwierdził główne kierunki rozwoju polskich sił zbrojnych. Wydłużona została perspektywa do 2039 roku, a więc jest to dowód naszej wspólnej pracy na rzecz rozwoju Wojska Polskiego. Można powiedzieć w ten sposób, że silne i nowoczesne wojsko, silna i nowoczesna armia to klucz do bezpieczeństwa naszej ojczyzny Polski. Koncentrujemy nasze wysiłki na tym, żeby wzmocnić Wojsko Polskie zarówno liczebnie, jak i poprzez wyposażenie Wojska Polskiego w nowoczesną broń. Te główne kierunki rozwoju Sił Zbrojnych to dokument, który powstał we współpracy z Biurem Bezpieczeństwa Narodowego. Dziękuję panu ministrowi Jackowi Siewierze za konstruktywną współpracę. Jest to ważne, jeśli chodzi o przyszłość naszego kraju, jeśli chodzi o siłę Wojska Polskiego, ale także jeśli chodzi o pozycję Polski na arenie międzynarodowej, bo przecież jesteśmy silni w sojuszach. Chodzi tu o Sojusz Północnoatlantycki, chodzi o tą współpracę z naszymi partnerami, również spoza sojuszu. Tutaj głównie chciałbym wymienić Koreę Południową. Naprawdę uznajemy tą naszą współpracę za wzorową. Dziś też byliśmy świadkami pierwszych strzelań czołgów K2. To jest konstrukcja koreańska, świetnie sprawdzająca się w Korei, ale także, jak mogliście Państwo zauważyć, też bardzo dobrze przystosowana do warunków geograficznych, do tych warunków geograficznych, jakie są w województwie warmińsko-mazurskim, a więc w rejonie, za bezpieczeństwo którego odpowiada 16. Dywizja Zmechanizowana. Jeszcze dziś zostanie także podpisany dokument, umowa, która stanowi o powołaniu konsorcjum między Polską Grupą Zbrojeniową i Hyundai Rotem, a więc firmą koreańską. Konsorcjum zajmie się produkcją czołgu K2 w Polsce. Również za to serdecznie dziękuję. Kiedy, tak jak wspominał pan prezydent, rozmawialiśmy z polskimi żołnierzami, pytaliśmy, jak mogą scharakteryzować przewagi tego czołgu K2 nad innymi czołgami. Przede wszystkim mówili o celności, mówili o funkcjonalności, mówili o hydropneumatycznym zawieszeniu, które fantastycznie daje przewagę temu sprzętowi właśnie w takich warunkach geograficznych. To jest bardzo dobry sprzęt, to jest sprzęt w ręku świetnych polskich żołnierzy przeszkolonych. Chciałbym to bardzo mocno podkreślić. 11 miesięcy temu byłem w Seulu, tam podjąłem rozmowy z ministrem Lee, ministrem obrony narodowej Korei. Potem pan prezydent Andrzej Duda spotkał się z prezydentem Korei podczas szczytu NATO w Madrycie. W lipcu podpisaliśmy umowy, a w grudniu już pierwsze egzemplarze czołgów K2 i armatohaubic K9 przybiły do portu w Gdyni. Potem szkolenie polskich czołgistów i artylerzystów. No i dziś widzicie Państwo, że nasi żołnierze są już gotowi do tego, żeby skutecznie bronić Rzeczypospolitej Polskiej. 이 자리에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2 전차워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선보이며 그 강력한 성능을 과시했는데요. 이 내용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도되며 많은 눈길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 보도 영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나토군과 함께 온 루마니아군 장교들의 모습이었죠. 이 영상에서는 폴란드군을 제외한 나토의 병사들한테서 특별히 국적이 돋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루마니아의 장교들만 루마니아 국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패치와 함께 루마니아라고 대놓고 쓰여있는 패치도 가슴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 영상의 1차적인 출처는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영상이었는데요. 국가기관의 이름을 달고 내보낸 영상인 만큼 이런 편집에는 무언가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루마니아에 한국 무기 도입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폴란드에게 있어서 루마니아는 유럽 지역에서 한국 무기를 운용하는 첫 번째 동료가 되며 어쩌면 루마니아에 보급하는 한국 무기를 폴란드가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루마니아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폴란드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는 K2의 도입에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었죠.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이 한국까지 직접 찾아오며 한국 무기들을 둘러보고 생산 공장까지 견학하고 갔던 만큼 한국에서도 폴란드에 이은 새로운 빅딜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다 기존 운용하던 T-72 전차를 60대나 막 공여했던 참이고 시급하게 전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음은 자명했습니다. K2의 제조사 현대 로템은 여기에 500대 10조 규모의 수출을 제안했고 승산도 결코 낮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소식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54대나 루마니아에 판매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수출이 파토났다며 실망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전차를 500대나 살 수 있을 리가 없었다며 자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그 이후 루마니아가 한국 탄약 공장을 자국에 유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방사청이 K2의 수량을 400대로 다소 줄여서 루마니아와 계약 협상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기대감에 불꽃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권 한국 무기의 탄약 생산기지 지위를 원했던 것이고 에이브람스 때문에 빠진 물량 약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차 병력은 여전히 K2로 채우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K2를 수입해간 폴란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하니 나토의 일원이라는 명분도 있겠다. 실물을 확인해보러 한달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날 K2 전차는 뛰어난 기동력과 화력은 물론 전매 특허인 현수장치로 무릎 꿇기 등의 퍼포먼스도 유감없이 선보였는데요. 루마니아에서 온 장병들도 이를 꽤나 인상 깊게 보고 갔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의 훈련이 이렇게 마무리된 얼마 뒤 미국의 한 군사 매체에서는 훈련에서 출중한 성능을 보여준 K2가 레오파르트2의 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K2의 실전 성능은 노르웨이에서의 경합 결과로만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알려져 있던 상황. 그런데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불을 뿜는 K2의 훈련 모습을 공개해버리자 이젠 전 세계가 K2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K2가 레오파르트2의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예전부터 남겨오기는 했지만 이 매체는 오히려 레오파르트2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K2의 기세를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훈련이 마무리된 3월 31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독일의 큰 고양이가 한국 흑표의 침공에 저항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폴란드가 K2를 비롯한 한국 무기를 도입한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 국방분석가 블레이크 헤르징거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팀이 유럽의 주력 전차 시장에서 독일에 확고해 보였던 지배력을 싹쓸이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말이죠.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어 한국과 폴란드는 물론 독일의 방산 전문가들조차도 유럽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독일 전차에서 한국 전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임박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가 인터뷰한 한국계 군사 전문가 에드워드 김은 독일은 폴란드에 한 달에 한 대의 레오파르트 2A7을 인도하겠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5년 안에 980대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독일과 한국의 극단적인 생산력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킹 디펜스가 접촉한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크시슈토프쿠스카, 로베르트 줄다 등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폴란드에 유치되는 생산 라인은 500대 이상의 K2를 생산할 수 있으며 폴란드 육군의 요구량을 만들고 나면 수년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수출 주문을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언급했듯 훈련이 진행되던 날에는 폴란드 현지에서의 K2 생산을 위해 현대로템과 PGZ 사이의 컨소시엄이 체결됐는데요. 이를 통해 국영기업인 PGZ 산하의 WZM사가 앞으로의 유럽 방면 K2 생산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레오파르트2를 생산하는 KMW사의 컨설턴트 니콜라스 드러먼드는 여전히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사 때문에 불신이 남아있어서 독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독일 방산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독일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국방 파트너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독일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덧붙였죠. 그러면서 현재 독일이 레오파르트 2를 판매하는 유일한 방법은 K2를 상대로 전투 성능으로 어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 20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국 전문가가 보기에도 레오파르트 2는 정치적 요건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암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반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독일군의 한 장교는 미래에는 개량을 통한 레오파르트 2A7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2A7의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몇 년이 지나면 금속에 가해지는 변형이 과도해질 겁니다. 토션바가 선체를 파고들고 강철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A4를 A7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A4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A6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즉 널리 판매된 레오파르트 2A4를 2A7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는 독일의 전략도 조만간에는 노후화된 차체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개량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K2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판로도 밝은 상황인데요. 레오파르트 2A4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더 이상 독일의 정치적인 마케팅 수단이 먹혀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K2, K9을 동원한 폴란드 대규모 기갑 훈련에 유럽 각국에서 한국 무기의 위력을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에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루마니아군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기갑 훈련이 막을 내린 직후 루마니아에서 자주포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전부터 K9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 루마니아에서 폴란드 K9 실사격을 참관한 직후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K9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K2, K39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동유럽 방산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지난달 폴란드 기갑 훈련을 참관한 직후 루마니아 의회의 자주포 구매 프로그램 시작 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했었다는 사실이 루마니아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은 총 19억 2,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155mm 자주포 5개 대대규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어 6년 동안 진행되며 총 11억 5,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3개 대대규모의 자주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군의 한개 포병대대는 총 18문의 자주포로 구성되기에 1단계에서 총 54문의 자주포를 구매하고 2단계에서 36문의 자주포를 구매하며 총 90문의 자주포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K9의 도입이 결정되게 된다면 총 90문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수출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루마니아가 자주포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MOU까지 체결하고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실사격까지 참관한 K9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에서도 모든 길은 K9 썬더로 통하고 있다며 K9이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시급하게 군의 현대화에 나서 지난해 국방비를 25% 증액시키고 내년까지 50%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의 현대화를 위해 방산 쇼핑에 나선 루마니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유럽 방산의 신흥 강자 한국이었죠. 지난 2월 루마니아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하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가까운 독일을 선택하지 않고 머나먼 한국까지 찾아온 이유는 역시 폴란드에서 보여준 한국의 미친 납기 속도와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의 우수함 덕분이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한국의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 군사 언론에서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언론 밀리터리는 누구나 K9 썬더를 원합니다라며 루마니아가 진지하게 K9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9이 세계 시장의 50%를 넘게 차지한 뛰어난 자주포라고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K9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북한의 대립에서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기에 뛰어난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높은 국산화율로 수출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도 K9을 들여오고 싶지만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쉬운 심정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루마니아 K9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로 루마니아에서 홈런을 칠 거라 기대받고 있는 무기가 있으니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전력 보충이 시급한 부분은 바로 포병 부분인데요. 현재 루마니아군의 포 전력은 견인포와 미국에서 도입한 MSI 하이마스 18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루마니아군의 포 전력은 구형 견인포와 미국에서 도입한 MSI 하이마스 18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루마니아는 미국에서 하이마스 53문 구매를 확정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루마니아에 도착한 하이마스는 18문 뿐이고 나머지 물량 36문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무기는 역시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이죠. 덕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하이마스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도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마니아가 주문한 나머지 36문도 당장 상황이 급한 우크라이나의 차순위로 밀려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루마니아가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몰도바를 침략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루마니아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 한국이 폴란드에서 보여준 번개 같은 무기 납품은 루마니아의 깊은 인상을 선사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들은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빠르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올해 안에 천무 발사대 역시 폴란드에 인도될 것이라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구매한 이유가 한국은 폴란드를 단순히 무기를 팔 대상이 아닌 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산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여준 진솔하고 성실한 태도는 루마니아와 같은 잠재 고객들에게도 한국 무기라면 믿고 구매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군은 K9을 도입함과 동시에 언제 올지 모르는 하이마스 대신 2배의 화력과 절반의 가격을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루마니아 사절단이 방한하여 하나와 MOU를 체결했을 당시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었다는 루마니아 현지 언론의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언론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와 한국의 MOU 소식을 전하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예를 따라 K9 썬더 자주포와 K39 천무 다연장포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천무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에서 들려온 소식이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에서 한국제 유도탄과 발사대 폴란드제 차체가 결합해 탄생할 폴란드형 천무 파생형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해 기존 동구권 국가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122mm 방사포 로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122mm 발사 컨테이너를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즉 현재 루마니아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122mm 유도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방 규격 무기의 소련제 탄약이 호환되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군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을 개발할 당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며 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도 기술도 없었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소련의 122mm 방사포 BM-21 사진 한 장에 의존하여 국산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고속으로 다량의 로켓을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의 특성상 개발 중 기술 미숙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국가원 연구진들의 열정과 함께 월남전 당시 북군이 베트남군이 게릴라형으로 BM-21에서 떼어내어 사용하던 단발 발사기를 노획해오면서 실물 자료를 얻어 어렵사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39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1980년대
한국군이 북한군의 재래식 화력을 역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오늘날 K-390무가 개발될 수 있었던 기술적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이처럼 이미 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분석하고 연구해 우리 무기를 개발한 경력이 있기에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122mm 로켓 발사 컨테이너 제작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무가 122mm 로켓 발사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소련제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다 나토 규격 무기로 급하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에게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러시아에 맞서는 나토의 최전선 중 한 곳으로 루마니아 무기 수출에 성공하는 것은 단순히 동유럽의 한 국가에 무기를 판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토 회원국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은 루마니아에 군사장비 정비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라인메탈 측에서는 현재 루마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군과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 전차, 마르더 장갑차, 자주포 등 서방 무기에 대한 정비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독일의 향후 막대한 무기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루마니아 방산 시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 포석을 깔아두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주의 루마니아마저 빼앗길까봐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미 독일 방산의 역량이 다 들통난 상태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독일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고려하여 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독일제 전차 도입을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코앞인 몰도바에서 러시아 간첩들이 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하고 있고 러시아 스파이 기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국경을 들락거리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느긋하게 독일의 느린 납기를 참고 기다려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폴란드군 기갑훈련에서 K2 전차가 보여준 위용은 놀라웠습니다. 훈련 전 내린 비로 인해 뻘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사격 훈련장에서 K2 전차는 아무렇지 않게 기동하면서 안정적인 기동간 사격까지 선보이며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한국 무기에 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K2 전차의 기동과 사격에 깊은 인상을 받은 폴란드 군 총사령관 위즈와브 쿠쿨라 중장은 만면에 mi소를 띄운 채 인터뷰를 진행하며 K2의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ł manewr, był ogień, były pociski, wszystkie w celu, było zmęczenie, ale i wielka satysfakcja. Wszyscy jesteśmy bardzo szczęśliwi. Dzięki czołgom takich jak czołgi K2 mamy szansę obronić Polskę. I to jest najważniejsze, bo to jest czołg, który da nam przewagę nad przeciwnikiem, przewagę jakości, a ta przewaga jakości umożliwi nam zniwelowanie przewagi ilości, którą się spodziewamy, biorąc pod uwagę sposób, w jaki dzisiaj walczy Federacja Rosyjska. Największym chyba dla nas wyzwaniem jest to, że chcielibyśmy mieć ten czołg jeszcze szybciej i jeszcze w większych ilościach. Pierwsze z tych batalionów pełną gotowość operacyjną osiągną w ciągu najbliższych 3 lat. Mówię tutaj o pełnej gotowości operacyjnej, o tym, że będą w stanie w bardzo szybkim czasie, w każdej chwili gotowe wejść do walki. Jeśli chodzi o pozostałe brygady, to będzie to proces rozłożony w czasie i zajmie nam kilkanaście kolejnych lat i to będzie ściśle powiązane z harmonogramem dostaw. Sama polonizacja będzie wiązała się z produkcją części wyposażenia i dostosowaniem wybranych elementów, ale właściwości tego czołgu pozostają bez zmian. To będzie równie doskonały czołg jak ten, który dzisiaj tutaj obserwowaliśmy. Chodzi tylko o to, abyśmy jak największą część jego produkcji, jego serwisowania realizowali tutaj w Polsce, polonizując te procesy, o których wspomniałem. Dzięki tym czołgom zapewnimy bezpieczeństwo Polsce i zapewnimy również ochronę naszym żołnierzom, co jest równie ważne, aby nasze załogi były zwycięzcami tej walki. Przeznaczeniem naszych żołnierzy nie jest bohaterska śmierć, a zwyciężanie. 위즈와브 총사령관을 포함해 두다 대통령, 부와슈차크 국방장관 등 폴란드군 고위층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K2 전차는 뛰어난 성능을 증명해냈습니다. 총 4대의 K2 전차가 투입되어 1.2에서 2.7km까지 떨어진 표적을 상대로 24발을 사격해 1.2km 떨어진 이동 표적 단 1개를 제외하고 23발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전차병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 귀국한 아직 숙련도가 부족한 승무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화된 K2 전차의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해 95%가 넘는 높은 명중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K2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위즈워브 중장은 K2 전차는 완벽한 전차라 찬사를 보내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역시 이와 같은 완벽한 전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2 전차가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수적으로 불리한 폴란드가 승리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K2의 배치와 함께 폴란드군의 전술적 목표가 드러나자 가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역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K2 전차가 러시아에 인접한 폴란드 국경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즉시 보도하며 가장 위험한 나토 전차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되고 있다. 흑표는 서양에서 만든 어떤 전차보다 훨씬 더 새롭고 현대적이다. 이 전쟁 기계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발전한 전차로 나토 전차 중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전차이며 잠재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K2 전차가 러시아가 믿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서방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인터뷰 영상에서는 훈련에서 K2 전차가 뻘처럼 변해버린 진흙탕 훈련장을 아무렇지 않게 돌파하는 모습과 전혀 흔들림 없는 기동 간 사격을 실시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K2 전차는 라스푸티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투력을 유지하며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스푸티차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가을과 봄이 되면 땅이 뻘이나 다름없는 진흙탕 상태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 일반 차량은 물론 웬만한 궤도 차량조차 라스푸티차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설적인 지휘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좌절시킨 것도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했던 것도 라스푸티차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수행해왔던 라스푸티차이지만 지난해 3월에는 정반대로 침략하는 입장이 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라스푸티차로 인해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공세가 지연되어 우크라이나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라스푸티차로 인해 기동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군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라스푸티차에도 기갑 부대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전차가 높은 험지 돌파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K2 전차는 어떤 전차도 따라올 수 없는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적용한 반능동 유기압 편수장치 덕분입니다. 유기압 편수장치란 말 그대로 유압과 기갑으로 인한 서스펜션으로 차량의 충격을 완화하는 현수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K2 전차의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K2 전차는 보기륜의 높이를 다르게 조절하는 일명 무릎 꿇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고저차가 심한 험지에서도 포의 각도 폭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어떤 위치에 있는 적도 사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능동 유기압 편수장치의 진가는 앞서 보여드린 늪처럼 변해버린 지형에서의 기동에서 드러나는데요. K2 전차는 일반적인 궤도 전차로 탈출하기 어려운 뻘에서도 현수장치를 이용해 후미는 높이고 전면은 높이를 낮추며 접지력을 비약적으로 높여 수월하게 탈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오늘날 전장의 환경에서 전차가 뻘에 갇히게 되는 순간 표적이 될 수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본래 한반도에 가득한 논 지형에서도 전차가 돈좌되지 않고 기동하기 위해 갖춘 능력이지만 덕분에 K2 전차는 러시아 일대의 라스푸티차를 막힘없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서방 전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폴란드군 훈련에서는 K2 전차의 주특기인 기동간 사격도 최초로 실시되었는데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전차 운용 기술이기에 비교적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사격이 실시되었지만 그럼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차체와 포신의 모습으로 K2 전차의 뛰어난 안정성을 증명해냈습니다.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편수장치와 더불어 동적포구 감지기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의 조합으로 전 세계 어떤 전차보다도 뛰어난 기동간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미터에 달하는 전차의 포신은 사격 시 반동과 중력 등의 요소로 인해 미세하게 휘어 조준선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오차를 줄여주는 장비가 바로 포구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포구 감지기 중에서도 K2 전차를 포함한 극소수의 전차들에만 적용되어 있는 동적 포구 감지기는
주포 끝에 위치한 리플렉터에 레이저를 쏘아 반사된 레이저의 각도 차이를 사격 통제 장치에 전달함으로써 포구와 조준 장치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보정하는데요. 덕분에 K2 전차는 일반적인 정적 포구 감지기와 달리 전차가 기동하면서 포구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포구의 오차를 측정해 기동 간 사격에도 명중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속 기동 중 자동으로 목표물을 조준해주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과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사격하는 기능을 갖춘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K2 전차는 험지를 고속으로 돌파하면서도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기동 사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2 전차의 뛰어난 기동 간 사격 능력을 통해 평야 지대에서 빠르게 기동하면서 교전을 펼쳐야 하는 폴란드의 지리 조건에서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시된 이번 K2 실사격은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훈련이었는데요. 평야가 드문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2.7km 장거리 사격을 실시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K2 전차의 카탈로그 스펙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상대로 성능 우위를 보여준 것과 함께 K2 수출에 있어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나토의 최전선에 한국 전차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K2 전차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동유럽의 주력 전차 자리를 독일과 러시아 대신 한국이 차지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세를 탄 한국 방산의 진격이 지구 한 바퀴를 돌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